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네, 송철수입니다. 네, 벌써 금년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연말입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시기다 보니까. 예. 네. 과세관청도 어떤 지금 이 시기에는 새로운 업무에 착수하기보다는 예. 한 해 업무를 정리하고 또 내부적으로 실적 평가를 기간입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이번 달은 네. 어떤 내용? 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그 원장님 중에서는 혹시나 이제 우리 소위 사후 검증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해명 자료 안내문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이 항상 긴장되는 그런 때인 것 네, 같아요. 이맘때 이제 그 소득세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 정리하면서 이제 하는 작업인데 예. 지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넘어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와 관련된 내용 살펴볼까 합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안내문인가 봐요? 네, 안내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세무서에서 실시한 귀하에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19년이죠. 예, 19년 귀소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떤 항목에 대한 오류 또는 과소 신고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항목이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신고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출하고 이제 경비인데, 예. 네, 경비 쪽에 이제 포커스가 아무래도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예. 항목은 필요 경비에 대한 이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언제까지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성실신고 안내문 보면 주로 이제 수익 금액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네.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예, 일단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고 예. 과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수익 금액 항목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요즘엔 거의 90% 이상은 예. 필요 경비와 관련된 수익 부분은 네, 없고 네,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명 자료 관련된 프로세스는 보통 9월 정도에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세무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10월 중에 이제 안내문을 납세자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10월 중 일정 기간에까지 자료 제출을 받고 또 최종 처리는 11월 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보고 계실 때,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요. 예. 그래서 분석 결과되는 별점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출을 해라라는 안내문 내용입니다. 안내문 시키면서 안내문 앞장이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필요 경비 계사 대비해서 적격 증빙이 부족해, 그냥 적격 증빙이 아닌 것이 과다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총 경비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신고한 인건비,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적격 증빙이 80 정도 되고 이 중에서 한 20이 그게 아니다. 아니더라. 하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상한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20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출할 이제 자료들을 이제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뒷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정규 증빙 수치 검토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별 원장 세부 사항인데 우리 그 원장님들이 간혹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많은 자료들을 세무사 사무실에다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자료가 이제 세무서로 이제 신고가 되는 걸로 전달이 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결국 신고서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표지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면 그런 세부사항을 점검하고자 이런 개정별 원장 세부사항을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개정별 원장을 보면 몇 월 며칠 어느 거래처에서 얼마를 썼는지 세부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 경비 관련돼서 이제 또 이렇게 기장만 해놓고 실제로 지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 또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등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자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적격 증빙 수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대보험료. 네네네. 네.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는 뭐 근거 서류와 명세서를 제출을 해라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실무적으로는 수치 검토표하고 여기 이제 계정별 원장 세부 사항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억셉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거든요. 조사도 아니고. 그렇죠. 서로 다 가져가서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뭐 특정 뭐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큰 금액들이 많은 곳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뭐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네. 보면 또 그 의료 이렇게 이제 진상 환자들 뭐 네네. 막 난리치고 그러면 이제 네. 뭐 자의반 타의반 거기 뭐 환불도 해주고 네네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네. 증빙이 없잖아요. 음.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했다. 네네. 이제 그 세무사님이 대신 가서 네. 소명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부분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뭐 사실은 그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사무실에 이제 전달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이 가서 네. 네, 다 이제 조금 이렇게 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수치 검토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 검토표 앞에서 이제 별첨 자료로 이제 있었던 자료인데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산 쪽에 잡히는 것들 그리고 당의 손익 경비로 잡히는 것들. 바로 네. 당일 비용 처리하는 거. 네, 구분만 그렇게 되지 뭐 두 경비 다 어떤 적격 증빙이나 계산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보시면 자산 매입이면 뭐 우리가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뭐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급여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급 명세서에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네, 그렇겠죠. 뭐 각종 의약품비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세금 계산 신용카드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복리후생비나 이런 좀 소액들 3만 원 이하 경비는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 영수증 금액에 이게 들어와야 되고 이쪽에 칸에다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경비 주출이 됐다라면 네. 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경비로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우리가 뭐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타 항목에 어디도 들어갈 수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타 소명으로 해서 이제 이 금액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결국 2번부터 7번 금액의 합이 이 1번 총 합계랑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겠죠. 네. 그렇지 않고 결국 맨 오른쪽에 있는 미소명 금액의 그 금액이 왔다는 거는 결국 이거는 뭐 가공 경비를 넣었다라는 인정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그냥 제로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당초 안내문을 보낸 취지, 적격 증빙이 이외의 경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확인하겠다. 그럼 결국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끝나야죠. 끝나야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가공 경비는 없지만 가사 경비는 있지 않느냐. 근데 뭐 가사 경비 없는 사람이 어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계정표 원장이나 세부 사항을 제출하면 담당 조사관은 검토를 하겠죠. 그러고 보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이게 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근데 사실은 수익금액 100% 폰된 상태에서 가사 경비 안 집어넣으면 이거 비용 맞출 수가 뭐 없는 거 뭐 더 잘 쓸 거고.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가사 경비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수정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좀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비용을 부인을 해서 수정 신고를 다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또 그쪽에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즘도 실무적으로는 예. 그 매년 그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 금액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라든가 뭐 수정 신고 금액이 추가 납부세액이 책 하나당. 예, 사업자 하나당 그리고 뭐 500만 원이라든가 그 매년 기준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 금액을 뭐그 담당 공무원이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딱 맞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기준 금액이 실적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금년에 그런 내용을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준을 이제 가이드로 하고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실적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너무 억울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가사경비 이거는 뭐 가사경비가 뭐 100%다. 그런 금액을 좀 추려서 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런 기준 금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수정 신고를 좀 어느 정도 하는 그렇게 조절을 좀 하시는 거죠. 대응 방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대응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 신고를. 근데 이제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담당 조사관이 예. 결과서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해요. 조사관 이제 세원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선 이제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진행을 해요. 요즘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사 결과, 그러니까 조사는 아니고 분석 결과를 이제 올리죠. 그러면 뭐 혐의 있음 없음. 그래서 혐의가 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사과로 넘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조사로 연결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뭐 그냥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좋게 좋은 거 식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딱 우리가 뭐 무조건 우리가 그런 금액에 실적 금액에 맞춰서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스스로 한번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어느 게 나은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이거 받으면 네. 결국은 이제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좋은 세무사님 통해서 이렇게 조금 잘 조절해서 네. 이렇게 좋은 시식으로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내고 네.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건을 통해서 사실은 뭐 정말 문제가 없는데 수정 신고를 한다는 건 불합리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만약에 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추가 납부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뭐 조사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해명 자료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보다는 이제 받았을 때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 게 좋고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뭐 조사와 마찬가지로 안내문을 안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제일 좋죠. 네, 좋겠지만 받으셨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넘기시는 게 뭐 향후에 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슬프네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좀 판단이 서야겠죠. 정말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벌써. 네. 다음 달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